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10월 들어 첫 번째 토영마일인 10월 3일 토영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토를 거펀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시장기 이후에 첫 번째 경마 주간입니다. 10월, 11월, 12월, 이제 2015년도 달력이 남은 날짜가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휴장이 정기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가장 큰 휴장으로 본다면 이제 구정 휴장, 그리고 이제 추석 휴장, 그리고 이제 혹한기, 혹서기 해가지고 이제 1년에 4번 정도의 휴장이 있었는데, 혹한기와 혹서기 휴장이 부산과 서울의 교차 휴장으로 인해서 거의 뭐 휴장이 없어졌다고 보셔도 되겠고, 1년에 2번 정도에 있는 휴식기, 2월 달에 구정 연휴로 인해서 휴장 이후에 6개월 정도 지난 이후 휴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오랜만에 느껴졌던 지난주 연휴였습니다. 연휴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쉽게 쉴 수는 없어요. 저 역시도 지난 연휴 동안 추석 당일 제외하고 이틀 정도 쉬고 나서 뭐 집에 또 앉아갖고 뭐 복귀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참이슬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자, 9월 경마를 마무리 짓고 10월 경마를 시작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많았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휴식이다 보니까 사실 뭐 집에서는 좀 어디 좀 놀러 가고 싶고 좀 이런 걸 좀 바라는데, 또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걸리다 보니까 또 집에서 또 계속 또 복귀 보고 새벽에 또 나갔다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경마에 미쳤냐고. 사실 좀 미친놈 소리 들어도 좋으니까 경마를 하다 보면 좀 잘 됐으면 하고 돈다발 좀 만졌으면 합니다. 자, 10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아무래도 이제 휴장기 이후다 보니까 약간 좀 팽팽한 좀 긴장감이 있죠. 사실 휴장기 이후면은 보통 마필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출마 두수라든가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뭐라고 할까 좀 가벼운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주마들의 면면이라든가 휴장 전, 특히나 이제 9월 경마가 3주 경마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금을 벌어들이지 못했던 마방들이라든가 기수들이 이번 주 날을 세우거든요. 해서 이번 주 조교장의 분위기라든가 전체적으로 딱 출마표를 받았을 때 그 느낌 자체는 뭔가 좀 팽팽한 느낌 있잖아요. 배당에 상관없이 약간 좀 팽팽한 느낌이 있었던 게 바로 10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 시작 전 출마표를 받아들었던 제 느낌입니다. 자, 9월 한 달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0월 경마가 좀 더 기대치 높고요. 9월 한 달 열심히 복귀했기 때문에 10월 경마의 기대치가 높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10월의 시작인 10월 3일 토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고요. 10월 경마도 하루하루 소중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인 10월 3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죠.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출근을 하다 보니까 어제 좀 비가 좀 많이 왔죠. 비가 한번 딱 오고 나서 날씨가 확 급변을 했죠. 이제 가을의 한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짧게 느껴지겠지요. 아무래도 이제 10월 한 중순, 지금의 날씨를 봤을 때는 한 10월 20일 정도 넘어가면은 이제 또 쌀쌀함이 느껴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추워지는 거고, 눈발 날리다 보면 또 2015년도 그냥 가게 됩니다. 자, 마무리 잘해야겠죠. 해서 남은 경마일자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월의 첫 번째 토경마일인 10월 3일 토경마, 그 소중함을 가슴속에 잊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단거리죠.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휴장 전에 문세영 기수가 부산 대상경주 출주로 인해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좀 모습을 드러내는데, 세영이가 이번 주에 굉장히 공들인 마표들이 많습니다. 5번마 테마 등급,
일단 아무래도 배당판이 열리면은 외곽 쪽에 10번마 에이스프링, 데뷔전부터 승부가 나왔던 10번마 에이스프링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겠는데,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경주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것은 어떤 특정 마필의 강함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누가 더 조교장에서 공을 들이고 땀을 흘렸고 열심히 했느냐, 이게 좀 집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에 5번마 테마 등극, 사실 데뷔전에서는 좀 부족함이 좀 보였어요. 마필 자체가 뒤가 좀 전혀 받쳐주지 못했고, 특히나 이제 데뷔전 조교 자체가 전체적으로 몸을 좀 푼다, 이 정도의 느낌밖에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세영이가 조교를 하면서 지난주서부터 굉장히 좀 임팩트가 좀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구정 연휴로 인해서 조교를 시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교 일자가 다분히 한정된 상태에서 이번 주 조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이번에 5번마 테마 등극이 월, 화, 수 넘어오면서 이어졌던 그 어떤 패턴이라든가 강도 자체는 상당히 좀 만족스럽다, 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는 5번마 테마 등극, 일단 10월의 시작은 세영이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네요. 데뷔전에서 D가 좀 많이 부족했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기마가 선행마다 보니까 약간의 좀 불안 요소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세마예요. 이세마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죠.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오늘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일 또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의 달라진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세마들의 레이스 해서 저는 5번마 테마 등극 세게 보입니다. 강하게 보입니다. 능검 때부터 호흡을 맞췄던 세영이가 호흡을 맞추고 있고, 특히나 10번마 에이스 스프링이 직전의 끝걸음이 아주 만족스럽다 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번마 테마 등극을 데뷔전부터 바로 저는 실질적인 데뷔전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5번마 테마 등극 세영이를 가지고 10월 경마를 시작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200m, 한 6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합니다. 7번만 낭만시티가 지난번에 이거 배당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이거든요. 일단 체형이라든가 주행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중장거리를 뛸 수 있는 마필은 사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첫 번째 입상을 1400에 내기는 했지만, 지난번에는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그 주목을 덜 받은 상태에서 게이트의 2점, 한마디로 줄탔다고 얘기하죠. 줄타면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능력 자체가 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기습이 통했다고는 하지만은 1400이라는 거리를 완파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번에 1200의 거리를 내렸어요. 이마필의 주행하는 모습이라든가 몸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맥시멈 올라가 봐야 사실 4군 정도까지가 저는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3군까지 좀 어려워 보이고요. 해서 이번에 1200m의 출주가 상당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12마리의 출주이긴 한데 마필들이 액면들이 약해. 그러니까 그 전에 뛰었던 것에 비해서 이번에 어떻게 뛸지에 대해서는 뭐 기대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여준 게 약합니다. 이게 3세마들의 경주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3세마들이죠. 지금 10월이에요. 10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좀 있으면 4세. 그러니까 거의 준 4세급의 마필들의 경주예요. 그러니까 3세까지 지금까지 오면서 승부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나올 것 다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7번마 낭만시티가 당일날 최고 인기마거든요. 인기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요, 이번 주 경마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기마들을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인기마에 대한 옥석을 잘 고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게 10월 첫 주 경마예요. 휴장 전, 휴장 이후 경마라고 해서 무조건 배당을 보기보다는 의외로 휴장 이후의 경마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안정적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뭐 저 배당의 주류를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마일이기 때문에 인기마에 대해서 이거를 놓고 때리느냐 놓고 때리지 못하느냐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좀 잘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1200m에 출전 7번만 낭만시티. 일단은 조교 자체를 봤을 때는 직전 대비해서 약간의 성장이라고는 하지만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온 상태에서 잘 찾아 들어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7번만 낭만시티의 인기도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겠고요. 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3번만 관악대부. 제가 그 20조 마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조 같은 경우는 공백기를 가지고 판단하는 마방이 아니에요. 마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마방인데 이 3번마 관악대부는 공백기는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놓고 하는 마필은 7번마 낭만시티를 인정하고 가는 경주가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6군의 경주. 보통 이제 마방에서 신마들이 나오면 일단 던져보죠. 뭐냐면 이제 능력검사라든가 조교를 통해서 이 마필이 중장거리에 적합함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단거리에 강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데뷔전에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놓고 일단 데뷔전 뛰는 걸 보고 나서 그에 맞춰서 조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건을 맞추고 들어가고. 자, 7번마 급비돌림이 데뷔전에서 단거리에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단거리인데 비가 오면서 이 주로 자체가 약간 좀 포화주로였어요. 그 전날 비가 오면서. 7번마 급비돌림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걸음은 요거 싹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이거였는데 이번에 거리를 늘렸어요. 데뷔전에서 약간의 중반부, 초반부, 늦은 발주, 늦은 스타트, 늦은 스피드 이런 거 그렇지만 종반에 지구력 하나만큼은 아주 탄탄한 모습을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조교를 통해서 지구력만 보완을 했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번 조교를 통해서 스피드도 어느 정도 보완을 했고 마필 자체가 직전 대비해서는 많이 힘이 실리는 모습을 분명히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가 아니라 1300이 냈다는 이유.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단거리에서는 변수가 있다. 오히려 1300이라는 거리 자체에서 포커스가 분명히 있다는 판단 속에 저는 49조에서 던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의 평가를 쭉 들어가면은 뭐라고 할까요? 확 느낌 오는 마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경주에 출주하는 마필들은 조금 달라요. 이 경주는 확 깔아진 느낌인 반면에 이 3경주 같은 경우는 1번마 히든타임, 외곽에 10번마 슈퍼대물, 뭐 기수 등짝에서 좀 밀리는 감은 있지만 11번마 강자승, 그리고 기존의 입상 마필인 4번마 슈퍼문까지, 뭐 3번마 레이저 드리머도 사실은 조교를 조금 무난하게 해서 좀 그렇지 전체적으로 뭔가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수상한 느낌이 좀 드는 마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필들이 분명히 상승 요인을 가지고 나오는 경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레이스가 좀 이 경주에 비해서는 좀 타이트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왜 저는 7번마 금빛 돌림을 선택을 했느냐 이런 거죠. 이세마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마필들이 3세마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7번마 금빛 돌림만이 2세마. 그러니까 조교를 통해서 변화가 됐을 때 그게 실적까지 이어지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할 수 있는 게 2세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7번마 금빛 돌림이 다 고만고만한 상승 요인을 갖고 고민을 했을 때 누가 더 실전에서도 뽑아낼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느냐를 선택을 한다면 전 7번마 금빛 돌림이 낮다, 많이 낮다, 높다,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군산 6군의 경주고요. 야, 오늘 이런 편성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마필이 어떻게 뛰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마필이 이번에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조교를 통해서 이만큼은 성장했으니까 이만큼 더 뛰겠지라고 하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 속에서 이제 잡아내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실력이에요. 마필에 보는 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마 큐피드 파크. 자, 최외곽입니다. 이래서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했던 마필이 12번 마 큐피드 파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거리에서의 외곽 전개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일단 뺑뺑이잖아요. 그렇죠? 외곽에서 못해도 3선, 못하면 잘못 꼬이면 5선까지. 특히나 이제 그 보여준 스피드가 없는 상태라면 더욱더 외곽에서 힘겨운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외곽 게이트의 전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번마 큐피드 파크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은 자체가, 자, 휴장기 동안 40조에서 누가 가장 공을 들였느냐. 이번 주 40조 많은 마패들이 출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각의 요소에 그에 걸맞는 조교가 굉장히 좀 시행이 잘 됐다라는 판단이거든요. 특히나 이 큐피드 파크 같은 경우는 능력 검사 때부터 동수가 계속해서 호흡을 맞췄던 마필이고 계속해서 조교도 계속해서 담당하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동수가 가장 잘 알고 타는 마필이라는 얘기예요. 더구나 이 마필이 휴장 전에 마방에서 관리사와 송문길 조교사가 공을 들인 상태에서 휴장 이후에 동수가 딱 잡아놓고 조교하는 모습. 이거는 굉장히 그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방에서 만들어 놓고 기수에게 호흡을 맞췄다? 한 가지 딱 외곽이라는 거. 근데 네츠콜의 마필들이 어떤 능력이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위협적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조금씩 계속해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보이긴 하는데 저는 12번 마 큐피드 파크가 외곽의 약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조교 때 보였던 그 단단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출주마 중에서 조교로 누가 가장 1등 타이틀 잡을 수 있느냐? 저는 12번 마 큐피드 파크라고 봐요. 아무래도 휴장 이후다 보니까 누가 휴장기 동안 공을 더 많이 들였고 누가 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누가 더 상승폭이 크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12번 마 큐피드 파크가 여기서는 1등이다.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질 수는 있지만 마필의 성장하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기대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4군의 경주입니다. 5번마 오픈뱅크가 이번에 기수가 전격 교체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전에 정정희, 이혜리, 동수 이게 기수들이 A급들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B급에도 좀 들지 못할 수 있는 기수를 기승시켜 놓고도 기수를 계속해서 바꾸면서도 입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건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시켰어요.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픈뱅크가 선행이 아닌 상태에서 입상이 나온 적이 있느냐? 아직은 없죠. 극단적인 전개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해리온의 존재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7번마 필승예찬의 존재는 위협적이죠. 제가 지난번에 그 해리온하고 퍼펙트 클론이 짬바당 팔렸을 때 현장에서 필승예찬의 상태가 워낙에 좋았고 내용이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필승예찬을 아예 놓고 가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 자체가 그런 겁니다. 단거리의 적합성. 그러면 필승예찬이 다카시 기수가 또 기승한 상태에서 또 단거리에 나왔다. 그러면 전개는 뻔히 그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5번마 오픈뱅크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과 필승예찬의 또 다른 단거리 연속 출주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거는 발주기가 열리면서부터 굉장히 치열함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5-7로 그대로 굳어버리기는 두 마필 다 아직까지 따라가는 전개라든가 어떤 이런 전개 속에서 보였던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완벽하게.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5가 더 버티느냐 7이 더 버티느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두 마필이 뻗으면 누가 뒷자리에 있느냐입니다. 누가 그 뒤에 딱 붙어있냐 싸움이거든요. 저는 3번마 황금열쇠가 그 자리에 딱 붙어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두 마필이 버티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한 마리라도 틈이 보이면 이거는 3번마 황금열쇠가 그대로 깔고 들어갈 수 있는 경주다. 해서 황금열쇠가 최근에 두 번의 레이스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더구나 이마필이 두 번의 경주를 전부 선행이 아니라 따라가는 전개였단 말입니다. 뭐 의도적이었던 의도지 않았던 간에 힘은 어느 정도 붙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마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리사가 조교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보로 바뀌었어요. 44조에서 조교보의 기승은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해서 저는 57이 뻗는 경주가 맞기는 한데, 저는 57이 누가 살아남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러면 57이 뻗으면 그 뒷자리에 누가 있냐, 이거를 찾아내는 경주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3번마 황금열쇠에 대한 그런 전개죠. 전개에서 줄탈 수 있는, 전개에서 그릴 수 있는 그거를 좀 저는 포인트를 갖고 싶고요. 11번마 대박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딱 그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좋아요. 근데 강도가 안 나와 아직까지. 물론 뭐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마필이 최근에 그 우측 앞다리 쪽에 그 골염이라 그래갖고 약간 염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조교 때 빵빵 풀지를 못해. 그런 게 약간의 좀 불안 요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손을 못 넣는 게 뭐냐면은 껍데기가 너무 좋아. 껍데기가 너무 좋아. 더구나 이 레이스가 아차면은 선두권에서 어떤 혼란이 생길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부질이라는 거죠. 꾸역꾸역 가는 어부질.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때려서 승부를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내 걸음대로 가는데 앞에서 무너지면서 어떤 나올 수 있는 그런 변수. 이것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3번마 황금열쇠는 줄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57의 막건의 조합보다는 좀 더 유리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선두권에서 정말 개판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11번마 대박의 어부지리도 충분히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이번 주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자, 전반부 경주들이요. 아무래도 이제 장석의 승부처라는 것은 먹을 게 있을 때 들어가는 건데, 전반부 경주들이 좀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인기말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고, 인기말을 인정하지 못했을 때 차선책을 선택하는 경주가 좀 많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이제 6경주를 10월의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번 주 6경주 같은 경우는 1번마 제퍼러스부터 시작해서 12번마 해피콜까지 약간의 능력의 정체성, 이런 마패들이 출주하는 경주. 1번마 제퍼러스 같은 경우가 직전 경주 선행을 이빠이 조지고 나가갖고 졌단 말이에요. 졌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졌어요. 그러면 이 레이스에서 또 선행인데, 그렇다면 직전 대비해서 편성이 더 강해져. 직전에 싸웠던 애들이 그대로 붙었단 얘기예요. 전개는 똑같아. 나머지 마패들도 어떤 전개를 그랬지 뻔하게 알고 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 놈이 딱 걸렸어. 한 놈이 딱 걸렸기 때문에 저는 전반부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포커스를 잡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이번 주 6경주 12마리의 출주마 중에서 딱 한 놈만 조집니다. 딱 한 놈만 조집니다. 한 놈만 조지는데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배팅에 고민 들어가면요, 배팅질 안 됩니다. 돈질 안 돼요. 어차피 들어오는 거 저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 6경주 10월의 첫 번째 승부처인 만큼 힘 좀 줬고요. 어금니 좀 물고 들어갑니다. 이번 주 6경주 10월의 첫 번째 승부처 좀 빡시게 한번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와, 치열해. 치열하죠.
용두산이 또 세영인데 거리를 줄였죠. 답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방에서도. 야, 이거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1번만 볼폰 이미지. 요거를 선택을 좀 하려고 했어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내삭기가 좀 가지고 있고 좀 약점과 단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보고 들어가는 마필인데 이번에 1번 게이트. 볼폰 이미지건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측 게이트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도 좋아. 말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거하고 제가 6번마 오피세미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6번마 오피세미 같은 경우는 딱 답이 나오는 말이죠. 이 말의 최고의 단점은 주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마필은 딱 물리면 앞이 들려요. 앞이 들면서 다리를 뻗어서 가는 게 아니라 들어서 찍어버려요.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많고 이 기수의 작전 전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마필이 최근에 입상할 때 모습, 그 7월 달의 모습하고 그 이전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모습을 보면 조금이라도 실수가 나오면 집니다. 전개상에서 조금의 미스만 나오면은 승부가 안 됩니다. 완벽한 전개를 타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배팅하는 입장에서 좀 불안 요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하느냐? 기수예요. 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왜 페로비치 기수에 대해서 주목을 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말을 부드럽게 타는 말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힘만 좋고 앞이 들리고 들어찍고 이런 어떤 주행 중에 태생적인 약점이 갖고 있는 마필들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말을 세게 타야 돼. 그밖에 답이 없어요. 말을 세게 타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15조 마필들이 그런 마필들이 많아요. 자, 오피셈의 페로비치. 분명히 세게 탈 수 있습니다. 페로비치이기 때문에. 세게 탔을 때 중장거리에서는 세게 탔으면 세게 타서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예요. 결국 어느 순간에 꽉 물려서 확 치느냐. 그 싸움이거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였는데 이거는 약간의 좀 기습발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다면 기습발에 들어가면은 용두산에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세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세미에 대한 선택은 배당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상태에서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제7경주에서의 6번마 오피세미는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카드다. 그만큼 불안 요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선택한 카드입니다. 이번에 6번마 오피세미. 이거는 딱 기습발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필에 페로비치가 기승하지 않았다면 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페로비치 기습발 하나 믿고 들어가는 경주다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저는 그 6경주를 첫 번째로 선택을 했던 승부처 선택한 이유와 이 8경주를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6경주에 선택한 대가리와 8경주에 선택한 대가리는 간단해요. 조교빨이에요. 조교빨입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저는 순전히 조교빨로 선택한 경주입니다. 이번 제 8경주 어찌 보면은 전체 레이스 중에서 가장 파이팅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경주. 일반마 청계러치가 아마 연투를 치면서 이번 경주 이빨 팔에 나올 거예요. 근데 청계러키는 뭐 어떤 리듬이라든가 어떤 발 쓰는 거라든가 이런 거 다 마음에 들어.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파워가 부족해. 그러니까 촥촥촥촥 차는 맛은 좋은데 뭔가 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뭔가 좀 시원하게 빡빡 그런 느낌이 없어. 그렇다고 약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약하게 보는 건 아닌데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약하다는 거죠. 저는 이번 제 8경주 욕심이 좀 납니다. 욕심이 나는 만큼 자신 있게 밀어붙이고 싶네요. 이번 제 8경주 6경주에 이어서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꽉 물고 한번 들어가죠. 이번 제 8경주 출주마 12마리 노림수는 한 놈 때리는 것도 역시 한 구멍에 세게 한번 들어가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300m 혼합 4군. 5번만 매직탑이 나옵니다. 결국 이 마필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인기도 6위였을 때 제가 승부를 했죠. 그때 이제 메인 승부로 들어갔다가 2분의 1마신 차로 아쉬움이 컸고 7월 달에 한 번 더 들어갔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 제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또 한 번 들어갔어요. 그때 이제 팔렸죠.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개판을 쳤어요.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이건 씨발 좀 모르겠다 이제 손을 딱 놨으면은 엄청 열받을 뻔했어요. 지난번에 결국 쌍승식 80.2배당 결국은 이제 한번 세게 잡았어요. 근데 이제 부증이 늘었죠. 저도 고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몇 번 물다가 한번 얼떨결에 뚝 잡은 말이 그 다음에 또 물면은 뚝 잘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했는데 조교 때 모습 보면 매직킹과 매직탑 같은 경우는 못 빼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물었던 이유도 조교였고 이번에도 역시 추천드리는 이유가 또 조교입니다. 그러니까 매직탑 같은 경우는 조교 때 모습을 보면 흡사 2군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로 승부 때렸을 때도 지난번에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거는 못 뺀다. 왜 못 빼냐? 조교 때 느낌 자체가 그렇게 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어마무시하다. 조교 때 보면 짱짱함의 극이다. 해서 저는 5번만 매직탑 56 부중 늘고 사실 혼합 4군 뭐 국제사한마 6군 5군 이런 데서 56, 57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필들 같은 경우는 선택을 했을 때 정말 마필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선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작전마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그 올라오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보여요. 사실은 6번마 삼노커라든가 7번마 레디칸 뭐 9번마 광복 70 내측으로 들어온 다음에 복마들이 맵두의 마필들이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이 너무 좋다는 거죠. 너무 좋아.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뭐 그대로 밀 수밖에 없네요. 5번마 매직탑은 뭐 저에게는 뭐 조교 때 크게 엇나가지만 않는다면은 뭐 승군 이후에도 계속해서 물 수밖에 없는 그만큼의 그 짱짱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한 번 여러분들 추천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의 경주. 야, 이게 1등급인데 진짜 이게 말이 1등급이지. 6번마 3점 제국이 나올 때 최근에 계속해서 세영이가 조교를 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영이의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공을 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이번에도 조교라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이거는 최용구 조교사가 욕심을 내겠다. 어디에? 그랑뿌리까지도 잘하는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세영이가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이 마필을 단순히 이번에 쓰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 쓰겠다라는 게 보여요. 의지 자체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섣부를 수는 있어요. 섣부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조교 때 세영이가 하는 모습이 이거는 단순히 지금 당장의 조교가 아니라 좀 멀리 보는구나. 이제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그랑프리를 준비해야 돼요. 10월, 11월 넘어가면 이제 11월 경주 끝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그랑프리 1차 투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방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랑프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군에 그랑프리에 쓸 정도의 어떤 A급들이 많지가 않아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정책이거든요. 뚜렷하게 쓱 올라오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면 이번에 6번마 삼정제국은 분명히 좀 그 느낌을 받았어요. 야, 이거는 공을 이빠이 들인다. 별정으로 아마 시행이 될 거예요. 그랑프리가. 그랬을 때 과연 삼정제국이 몇 킬로를 다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저는 6번마 삼정제국의 8조의 뭐 최은구 조교사도 그렇고 문세영 기수도 그렇고 이거는 단순히 눈앞의 레이스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큰 그림을 보고 갈 수 있겠구나. 확실히 그 느낌 받았기 때문에 저는 6번마 삼정제국은 계속해서 주시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고 봐야 된다. 능력은 조금 딸리겠죠. 큰 대회 나가서. 하지만 공은 진짜 이빨 들이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혼합 상군의 경주. 출전두수는 맷두가 없는데 머리는 겁나게 아플 수 있는 경주예요. 머리는. 아몬거스트가 약점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마필 같은 경우는 중심을 뒤에다 두고 힘을 이빨 쓰고 가요. 그러니까 조교 때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짱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리 승부를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이제 매경주 세영이가 지금 이빨 때리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는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최고 인기마. 말은 진짜 좋더라고요. 말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말이 나빠서 제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마필 같은 경우는 주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약점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하게 보는 거지. 말은 진짜 좋아. 더구나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아몬거스트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쉽게 갈 거예요. 그것만큼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3번마 장산태양이 하이군에서 보였던 그 전개라든가 어떤 능력. 근데 이마필 같은 경우가 재검을 치르면서 많이 바뀌었죠. 가장 큰 게 이제 각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3번마 장산태양 같은 경우는 힘이 실려요. 그러니까 조교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힘이 정말 많이 붙었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는 마필이 3번마 장산태양. 외곽의 7번마 아틀라스토라든가 5번마 무후대 상대마들이 좀 있기는 한데 저는 이번에 3번마 장산태양이 왜 송재철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재철이가 기승을 많이 해봤던 마필이고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정작 승부가 있다면은 재철이를 태웠을까? 라는 의구심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몬거스트라든가 무우대자라든가 아틀라스2가 완전치 않다라는 느낌도 그런 생각도 있고요. 무엇보다 장산태양이 이번 주 1조에서 조교를 전체 시행했던 마필들 중에서 그러니까 마방 자체에서 공들인 마필 중에서는 1번마 장산태양과 1경주의 세영이 기승마 이 두 마필이 눈에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테마 등급 그리고 장산태양 이 두 마필이 눈에 많이 들어와. 뭐 내일도 마필이 출주하고 있긴 한데 10월 초에 돈을 벌러 들어간다면 저는 이 두 마필의 포커스가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제 11경주 3번마 장산태양 주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기수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어요. 저 느낌 자체가 이거 약간 기수를 보면은 약간 대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 그리고 다음에 기수를 바꿔놓고 때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제가 조교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휴장기 이후의 경마이다 보니까 휴장기 동안 어떤 마필들이 얼마나 더 열심히 준비했느냐를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3번마 장산태양이 보인다는 거죠. 세게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경주 들어갑니다. 자, 이번 12경주가 저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요게 메인입니다. 일단 6번마 럭키라이트 세영이빨로 이빨 팔리거든요. 근데 저는 6번마 럭키라이트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딱 세븐오디 카드 들어갈 때 바닥에 프러시 퍼플 딱 깔아놓고 레이스 지르는 거 있잖아요.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바닥에는 다이아몬드 4장이 딱 깔려 있는데 손에는 까만색만 있어. 까만색만. 그리고 지르고 들어와. 저는 6번마 럭키라이트가 딱 그런 말로 보고 있어요. 물론 히든을 안 봤어. 히든에 다이아몬드가 뜰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안 떴어. 안 떴는데 뜬 것처럼 지르고 들어와. 이거 뭐야? 확인하고 싶으면 돈 주고 확인해. 딱 이런 느낌의 말이에요. 럭키라이트가. 딱 그런 느낌의 말이에요. 저는 히든에 못 띄운다. 내가 투피로 밟아 들어간다. 밟으러 간다. 낮지만 작은 투피로 밟으러 간다. 0레이스 들어간다. 그리고 얘가 히든에 다이아몬드를 띄우면 나는 카드를 띄우겠다. 뭘 띄워? 풀하우스 마코를 띄우겠다. 6번마 럭키라이트는 바닥에 다이아 4장 깔아놓고 손에 새카만 거 들고 히든 째고 들어오는 그야말로 뻥카다. 뻥카다. 히든에 다이아몬드를 띄워서 이게 진카가 될 수 있을지는 일단 게이트 열려봐야겠죠. 저는 뻥카로 봅니다. 이번 주 12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로 배팅을 하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의 경주. 야, 12번마 스마트타임이 지난번에 와우 잘 뛰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7번마 인나이프 다 올라왔어요. 결국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철호가 2번 기승했습니다. 이번에 상혁이로 교체가 됐어요. 7번마 인나이프 거리가 줄어서 늦는데 그쵸? 늦게 올라오는데 야 이거 씨발 좀 그렇지 않아? 왜 거리를 내렸을까요? 전 그렇게 판단하고 싶어. 이거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그래 인나이프가 계속 느리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레이스에 안 나왔겠죠. 뭔가 변화를 받고 마방에서도 봤기 때문에 1300, 1400이 아니라 1200의 선택을 한 것이다. 그 선택을 믿고 싶습니다. 그 선택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13경주 7번마 인나이프 3조 최용주 조교사의 선택을 믿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한 13개 경주 모두 정리를 하겠습니다. 휴장 이후라고 해서 설렁설렁 들어가면 안 돼요. 경마는 휴장 이후든 월말이든 휴장 전이든 한참 경마를 시행하든 다 똑같은 겁니다. 9월에 우리가 남들 쉴 때 독하게 복귀했잖아요. 그럼 10월에 질 수 없죠? 10월의 시작도 여러분들과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많이 준비해서 토경마 1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이 방송 하시는 분들만큼은 정말 돈 많이 따시길 기원드리면서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